민주당의 주장은 이번 재판부가 보복성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인데 이번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가 과거 어떤 판결을 내린지 살펴보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누구인지도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2012년부터 2년간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파견이 돼서 근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 공천 개입 등등의 혐의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로 인정한 사람이 성창호 판사. 징역 8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조윤송 등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을 구속한 것도 성창호 판사인데 저때 당시에 성 판사가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을 잡아들일 때 민주당은 굉장히 성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환영을 했던 것으로 제가 정치부 기자 출입하면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게 민주당 주장인 거죠? 네.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일 거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했는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을 하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올바른 잣대일 것입니다. 내 편, 남편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판결에 대해서 좀 큰 그릇답게 뭔가 대처해 주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이미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집권 여당의 이미지로는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망스럽다. 예, 집권 여당이라면 좀 더 큰 그릇답게 움직여야 됐을 것 같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편안하고 태평하지만 소위는 기본적으로 항상 촉박하고 뭔가 걱정만 한다라고 공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처는 일반 국민이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는 마땅하고 옳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법은 공평하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집권 여당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노영희 변호사님 잘 아시겠는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고 허익봉 특검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임명을 한 거고 특히 이번 성판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 등등을 구속한 인물인데 보복을 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노영희 변호사님 보실 때. 근데 저는 성창호 판사는 사실 옛날에 영장 기각 전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지금 이제 아까 화면에 나온 것들은 또 다른 측면이긴 한데 예컨대 조원동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영장 기각됐고 롯데 홈쇼핑 관계자도 마찬가지고 백남기 농민은 오히려 불검영장 발부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이제 그거는 또 영장을 발부하기로 영장을 했고 발부했어요 또. 이재영 그 삼성 부회장에 대한 현재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런 측면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성향을 가지고서 이 판사의 판결을 논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예컨대 증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사건에서는 지금 본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거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직접 증거라고 하는 게 사실 별로 이렇게 썩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문제는 드루킹의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판사님이 그거를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드루킹이라고 하는 그 김동원 씨 측근들은 사실 전부 다 말을 계속해서 바꿔왔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 판사님도 좀 약간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객관적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2016년 11월 9일 날 킹크랩을 시연하면서 로그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로그한 기록에는 당연히 김경태 지사가 로그를 하라고 지시했다거나 동영상이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죠. 단지 거기서 판사님이 얘기한 거는 로그한 기록이 2016년 11월 4일까지는 없었는데 갑자기 11월 9일 날 그 김 지사의 방문에 발맞춰서 그런 기록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 지사가 시켰거나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라서 그 부분이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가 조금 의심스럽고 또 하나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샌다이 총영사직 우리 김병민 박사님 교수님은 그거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전혀 이분이 국회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남도지사에 나갈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 그렇게까지 샌다이 영사직까지 제안하면서 한다는 것 좀 부적절하지 않냐. 그래서 이게 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증거에 대한 그런 그 본인이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이런 거 있을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제 그 증거 관계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재판부에서 나온 얘기를 요약하자면 김경수 지사나 드루킹 일당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댓글 조작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대선 여론 조작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사실은 그렇게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분이 그렇게 매크로 같은 거 보지 않고 할 거면 그렇게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멀리 교외에 떨어진 사무실을 뭐하러 그 바쁜 시기에 방문을 했을까요? 그걸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방문을 한 이유나 그리고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면서 서로 기사를 주고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 대통령께서 경인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공모 발음이 힘들어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경인선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제 역할을 하셨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혀진 동영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민주당 대통령 경선 때 김정숙 여사님께서 그 전당대회장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지지자 중에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간다라는 말을 수차례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좀 답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소식 전해드렸습니다.